자, 저는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매번 우리가 REQ, 뭐 RESP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뭐 할 거냐면 RQ라는 걸 도입을 할 거예요. RQ. 자, RQ를 도입하는 이유는 예전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ASML 서버, 뭐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든지 뭐 HTTP 서블릿 리스폰스라든지 걔네들은 이곳저곳에서 많이 쓰는 녀석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했을 때 자,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요청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응답이라 해봅시다. 응답. 그러면 그 어떤 요청에 대한 결과물이 이제 응답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도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접근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요청도 하고 응답도 해야 하고 그거를 자주 해야 한다면 얘네들을 통합적으로 조장할 수 있는 통합적인 리모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합 리모컨. 그러면 통합 리모컨을 만들고 나서 얘를 통해서 얘하고 얘를 동시에 조종하고 조작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주 사용되는 거, 여기서도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이 여기다가 모아놓고 이 초록색 박스 안에다가 모아놓고 그러니까 즉 묶어서 객체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는 조금 편리한 기능들을 모아두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RQ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RQ를 사용하는 패턴을 뭐라고 하냐면 퍼사드 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퍼사드 패턴. 디자인 패턴 중에 퍼사드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 퍼사드 패턴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도 사용하는 것들을 조금 편하게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RQ를 반영을 해줄 거예요. RQ라는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반영해 줄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RQ를 반영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해줄 거냐면 여기서 이제 요 서블릿 변수들 있잖아요. 요거 서블릿 변수들. 자, 이거를 여기다가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REQ랑 RESP 변수에는 연결이 되어 있죠. 객체 리모컨이. 그래서 여기다 컨스트럭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손쉽게 만드는 게 가능해요. Alt, Insert, Constructor 요 녀석 Shift 누른 다음에 드래그해서 OK 누르면 손쉽게 여러분들이 생성자 메서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Q랑 RESP 같은 경우는 변할 일이 없기 때문에 private 여기다 binary라 해가지고 상수 처리를 할 겁니다. 상수 처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수 처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파이널 붙은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public int get int param이라고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파라미터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param name이라 적어주고요. int default value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string value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value라 쓴 다음에 얘는 어디서 받아요? REQ 한 다음에 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우리가 param name 받아온다 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오면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를 받았는데 파라미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가져와서 이 value 값 자체가 null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null. 그러면 null이면 아까 이제 웹브라우저 여러분들이 입력 안 했을 때 에러 났다 했죠? 너 입력 안 했으니까 안 된다. 자,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default value라는 걸 넘겨주면 여러분들이 코드가 펑 터지지 않고도 실행되게끔 만들 수가 있다.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 줄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쓰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get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딱 클릭해 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스트링 타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스트링 타입 같은 경우는 요 녀석이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만약에 결과물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얘는 객체거든요. 객체.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참조 타입은 무조건 값이 안 들어있으면 null이 기본적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값이 없다 그러면 이 value 값이 뭐가 들어온다? null이 들어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대로 값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뭐 해야 한다? 우리가 그냥 value라고 쓰면 돼야 안 돼요? 아니죠. 왜냐면 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get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값은 무조건 스트링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얘를 아예 정수값으로 형 변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주면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단위라고 딱 입력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9구단 이런 식으로 입력하죠. 그 다음에 단 8. 자,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8 입력하면 8단 출력해라 뭐 그런 건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뭐 1번 입력하거나 그 다음에 단이라는 값을 입력 안 한다? 그러면 에러 떠요. 어떤 에러가 발생하냐면 넘버 포맷 입세션이라 해가지고 너가 제대로 된 값을 입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숫자 형태의 값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에러가 뜹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냐, 여러분들이 무조건 리턴 해줄 게 아니라 트라이 캐치로 감싸줘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외 처리. 자, 그래서 성공하면 그냥 리턴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넘버 포맷 인서션이라는 에러를 만났다? 그러면 이때 뭐 해줘라? 그냥 리턴 디폴트 밸류를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예외 규정이 두 가지예요. 아예 입력을 안 했던 거나 입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숫자가 아닌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뭐도 해줄 거냐면, 여기 보면 어펜드 바디 같은 경우는 계속 많이 사용되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밑에다 쓸게요. public void append body. 자, 그 다음에 string str이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resp, resp get writer append 여기다 str 써주면 되는데,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몇 메서드는 트라이 캐치로 감싸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이 안 된다라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컨트롤 눌러서 add exception 메서드 시그니처 있죠, 얘를 하든지 아니면 서라운드 트라이 캐치 해가지고 요걸 써도 됩니다. 그냥 요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게 입력이 안 되면 그래서 이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트라이 캐치를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걸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주면 뭐 이런 게 스로우 이런 게 떠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트라이 캐치로 감싸주는 걸 조금 더 저는 권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구단 서블릿에도 보면 요거 있죠. 요게 누구도 필요하냐면 IQ도 필요하기 때문에 생성자 메소드가 실행이 됐을 때 요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눌러가지고 얘도 이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스로우 이거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컨트롤 눌러가지고 트라이 캐치로 감싸달라 하든지, 뭐 둘 중 하나거든요. 여기 보면 런타임 인서션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원래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 입력이 안 되면 프로그램이 꺼지는 건데, 문제가 발생해도 그냥 지나가게 할 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끝나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RQ에다가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위험한 일 생기면 그냥 트라이 캐치로 감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원래는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도입했죠? 이제는 요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RQ 객체 만드신 다음에 요 URQ에서 REQ랑 RESP를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이라든지 우리가 원래 이렇게 썼잖아요. 이제 이렇게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get it 파람, 그냥 RQ get in 파람 쓴 다음에 뭐 주면 돼요? 그냥 단만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단만. 자, 디폴트 밸류 같은 경우는 그냥 9라고 쓸게요. 이렇게 이제 입력 제대로 안 됐으면 그냥 9를 넘겨줘라.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 리미트라고만 적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여러분들이 입력이 안 됐을 때는 요거 에러 났었죠, 그죠? 근데 이제는 에러 나지 않고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입력 제대로 안 하게 되면 9를 입력해줘 가지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게끔 만들어 줍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단 제대로 입력 안 해볼게요. 자, 보이죠? 입력 안 해도 에러가 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9를 넣어준다. 자, 5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단 나오고요. 자, 이제는 리미트 값도 입력 안 해도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리미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입력 안 한다? 무조건 9고요. 이제는 여기다가 3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유연하게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구구단 서블릿에 RQ를 도입한 거죠. 됐습니다.